오늘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주식 투자하면 미래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딘가에 돈을 엄청나게 쏟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어디에 돈들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가, 그것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로봇 섹터. 자, 현재 중국과 미국에서 휴먼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근데 궁금하죠. 왜 개발을 할까? 그렇게 빠르게 공격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왜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 로봇 안에 AI를 탑재해서 이제 자동으로 임무를 수행하게끔 명령만 내리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사실 답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고 기술이 있다면 이것이 곧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로봇 개를 생산해서 전쟁에 투입시키는 이런 일들이 실제 사례로 나타나게 됐고, 그럼 휴먼 로봇은 아닐까요?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겠지만 그것을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좀 거부감이 드는 건 맞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데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휴먼 로봇을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봇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이런 신사업,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기술은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이지만 현재 중국에게 조금씩 따라잡히고 있는 기술들이라는 거죠. 자,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올랐을 때 실제로 많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돼서 실사용에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죠. 보급이 됐단 말이죠. 그럼 2차 전지 하면 떠오르는 회사 어디가 있나요? 에코프로와 LG 엔솔이 있죠. 이 회사들은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럼 로봇은 어느 회사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AI는 어느 회사가 있나요? 없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대형 IT 회사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에서 AI 기술을 활용을 하거나 AI를 만들거나 그런 것에는 실패했단 말이죠. 로봇 같은 경우는 기술을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조롱도 있잖아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사실 조롱이랄 건 없지만 그냥 시장을 하나 개척한 것 뿐이지만 이제 치킨집에서 닭 튀기는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닭 튀기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조롱하는 부분도 있었던 거죠.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2차 전지도 포함되겠죠. 이런 쪽에서는 좀 먼저 앞서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산업 혁명에 있어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뒤처지는 것이 당장의 결과로 나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5년 뒤, 그쵸? 1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산업 기술에 대해서 많이 뒤처졌고 또 생산 기지조차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 쪽과 조선은 좀 힘들 것 같죠. 그리고 반도체 쪽이 계속적으로 선방해주지 않는 이상은 5년 뒤, 10년 뒤에 한국 경제의 수준은 굉장히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세계의 공장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런데 이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이제 못하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해외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로 세계 시장을 이제 선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좀 이제 꺾고 자신들이 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게 생산을 맡겨서 물건을 제조해서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본인들이 이 세계 시장을 다 선도하고 기술도 갖고 있고 생산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미 밀렸다고 판단되는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중국의 샤오미나 기타 등등 브랜드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어때요? 전기차 이번에 한국에 중국의 전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물론 내구성과 이런 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기술로 개발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았던 거. 그래서 세계의 점유율을 올려갔던 게 우리나라가 썼던 전략인데 이걸 중국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기술도 삼성의 아주 고급화된 반도체 기술을 따라하려면 멀었어요. 사실은 최소 뭐 10년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공정을 5나노 공정은 안 되지만 7나노 공정 이런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주를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싼 가격에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산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고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건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많이 취했는데 중국도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갑질을 당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시장에 의존했을 때도 중국의 갑질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그 미세먼지가 중국 거라고 말도 못하는 정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눈치를 엄청나게 봤다는 거죠.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중국이 치사하잖아요. 또 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제재 걸고 걔는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티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의존도가 미국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미국 경제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우리나라의 좀 우려되는 부분, 문제는 뭐냐면 인재가 없다는 거. 인재가 엄청나게 유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는 건 미래 산업이 굉장히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다른 산업에 있어서 또 앞서 나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컨텐츠 쪽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 쪽 산업도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아직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엔터 쪽은 사실 세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볼 건 없다고 보고 게임 산업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변화를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노는 거를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노는 컨텐츠를 만들면 또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직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는 어떤 경쟁 구도에서 서로 비슷했어요. 근데 어떤 쪽이 우위를 점하게 되면 더 성장하고 자본의 힘에 의해서 더 커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보면 네이버와 다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음이 먼저는 뭐 한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떴다가 또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 이런 걸로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네이버가 치고 들어오고 나서 네이버에서 다 흡수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쪽으로 크게 흡수가 돼서 그쪽으로 더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엔지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또 조건이 좋게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 확 바뀌지 않는다면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인재 유출이 좀 문제라고 많이 하죠. 인재 유출이 나중에는 아주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요.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엔지니어의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급여도 적을 것이고 그런 회사도 없을 것이고 자신의 꿈을 펼칠 만한 그런 시스템도 부족할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공부하는 방향 자체가 해외로 나갈 것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저출산율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부를 해서 해외로 나가버려서 더 시스템이 좋고 더 틀이 잡힌 그런 쪽으로 나가서 더 악순환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상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이런 청년층이 없어지고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이런 기술 때문에 성장한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조해서 물건을 파는 상황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미래가 좀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저는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봐요. 뭐 5년 뒤부터 길면 10년 뒤 무조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더 많이 후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0년 뒤면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게 따라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과 방향성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뒤처진 게 현실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방향이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엔지니어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어쩌면 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또 대우를 잘 안 해주지만 나중에 분명히 절실하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은 주식을 떠나서 좀 별개 얘기지만 이게 또 주식과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을 보면 이렇게 다 흘러왔어요. 예전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결국은 이런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게 되고 그런 소식들이 미리 들리게 되면 향후 몇 년 뒤에는 그것이 실현화가 될 수 있는 게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 좀 대비할 수 있게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